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화면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은 경찰 공무원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고요. 3절입니다. 경찰 공무원법. 주로 경찰 공무원이란 어떤 것인가? 개념과 분류,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되시면 어떤 권리관계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것이 아니고 승진에 따라 아니면 징계 사유에 따라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3절의 경찰 공무원법입니다. 앞에서 본 것들은 주로 권한의 변화, 조직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경찰 공무원 개개인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신다면 경찰 공무원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보겠습니다. 경찰 기관의 일반직, 일반 경찰을 얘기하는 거죠. 기능직 공무원, 거기다 하지만 정경, 의경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의경들이 지금 의경은 없어졌지만 업무를 처리하다가 일반 시민에게 손해나 신태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원래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국가에서 배상을 해준다.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경찰 공무원법상 경찰은 아니지만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어서 공무원에는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분류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고요. 분류. 경찰은 기본 11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급이라는 건 경력, 일정 경력이 지나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학력,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자격을 기준으로 몇 계급으로 순경부터 치안 총감까지 11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진하시게 되면 그 계급에 따른 보수, 그리고 그 계급에 따른 난이도 있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경과와 특기 있는데요. 교재에 105페이지 가로 2번 경과가 있습니다. 특성, 자격, 능력을 따라 수평적으로 분류한 것을 경과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경찰 두시면 수사경과와 비경과로 나뉩니다. 수사경과는 형사수사, 교통사고 조사, 외사수사, 각종 형법이나 경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비경과라는 것은 경비교통, 그리고 경무, 예, 정보, 이렇게 수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을 비경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과는 전문화하고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경과와 특기입니다. 경과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과의 분류는 교재에도 박스로 해서 나와 있지만 일반 경과, 기획, 감사, 경무, 생활안전, 교통경비, 작전 이런 수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를 일반 경과라고 합니다. 수사경과라는 건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과이고요. 특수경과는 항공이나 정보통신, 해양, 운전과 관련된 경과들은 특수경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찰 되셨을 때 경찰은 계급에 따라 분류가 되고 각 계급 수평적으로는 경과로 나눠지고 특기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경찰 공무원 관계인데요. 여러분이 경찰이 되시는 걸 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용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을 임용권자라고 하고요. 경찰 공무원 관계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경찰 계급장을 달고 현장에 가는 임용은 나라에서 하는 공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시기도 해야 되지만 경찰에서 동의해야 한다. 쌍방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음, 국가공무원법 35조로 규정되어 있고요. 임용하는 데는 시험 성적에 따라, 시험 성적에 따라 임용을 하게 됩니다. 시험 성적이 체력 포함해서 미달을 하거나 뭐 경찰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과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부서를 다르게 합니다. 근무 성적을 기초로 합니다. 뭐 근무 성적을 기초로 하는 것은 경찰 되시고 나시면 승진하는 데 있어서 시험 성적도 50% 들어가지만 50% 정도가 60%를 받는 걸로 보는데 근무 성적에 의해서 상관에 순경이면 계장이나 과장이, 경감 정도이면 경위 경감들은 과장, 서장, 서울시방청장을 거쳐서 그 근무 성적에 따라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임용이라고 합니다. 임용권자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임용권자. 대표적인 임용권자로 대통령이 있습니다. 총경 이상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자, 이 제청권자가 상당히 중요하고 기출문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를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기말고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때 전범위를 보시게 될 거고 그때 나오는 게 행안부 장관의 제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정이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경찰청장은 경장 이상이 아니고 경정 이상입니다. 오타인 것 같고 경정 이상 경찰관을 임용할 수 있는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 106페이지 바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경정 이하의 경찰관 임용,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외제, 강등 정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자기 지방경찰청 내, 인재개발원장은 인재개발원 내 인사를 담당하고요. 경찰병원인 경우에는 경찰병원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경찰인사위원회라고 해요. 요 인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까지 만듭니다. 경찰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5에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위원장부터 해서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심의사안이 있습니다. 인사 행정에 관한 거, 법령의 제정, 회의에 붙이는 일까지.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마 뒷부분에 있을 겁니다. 어떤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불이익이 예수되는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징계, 강임, 휴직 등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결정받고요. 30일 연장 가능해서 총 3개월 동안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관 등 부교수 5년 이상, 상급 공무원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3년에 걸쳐
일자에 한해서 연임입니다.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청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소송도 가능한 게 이 소청심사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리고 경정 이상의 고충을 심사하는 고충심사위원회, 그리고 그 이하 계급은 경찰 공무원이 앞에 붙는데요. 이런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도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뒤편의 교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 권한은 경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5에서 7인이고 최저기원 과반수 결정으로 의결된다는 내용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인사위원회에 관한 내용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7페이지 4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신분 변동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임용되시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요. 공법행위입니다. 나라에서 허락해줘야 되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쌍방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임명한다. 채용 후보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공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후보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2년의 범위에 한정하게 되고요. 교육훈련에 미달하거나 수를 점수를 못 맞거나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 채용 후보자의 개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개념은 109페이지에 보시면 기출문제로 되어 있어요. 15임용인데요. 일정 기간 시험 보직을 명하게 하는 제도이다. 경정이하 신규 채용에 1년 동안 15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훈련이 6화를 미달하거나 근무 성적 평점이 5화를 근무 성적 평점이 5화를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15임용에서 면직되게 됩니다. 정시 경찰관이 될 수 없는 거겠죠. 네, 끝페이지 교재 좀 보시면 기간은 경정이하는 1년, 그리고 휴직,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리고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정해진 교육을 마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식용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로 해서 퇴직한 사람이 다시 재직하는 경우, 자치경찰 공무원인 경우, 이런 때는 15임용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이 필요 없다는 의미죠. 임용, 채용 후보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임용되시고 나면 어떤 심사에 의해서 아니면 시험에 의해서 특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거쳐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순경 경정은 몇 년, 최소 소요 연수가 1년입니다. 그래서 1, 2, 3, 4만 거치면 특병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은 근속순진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것도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좋겠죠. 4, 5, 6, 10. 요 기간만 지나면 다음 계급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부하거나 하려면 최소한 6년 이상 이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 공부 한 3년, 2, 3년 걸리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편히 4년만 더 기다리면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립니다. 예. 아마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원래 사무관까지 다른 조직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고 많은 승진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거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정직인데요. 정직. 1월에서 3월, 일종의 징계겠죠. 월급의 3분의 1을 감하게 됩니다.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고 월급도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보라는 건 뭘까요? 동일 계급에서 직위, 하는 일을 변경하는 겁니다. 형사반장 했다가 외사반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직위를 변경합니다. 조사위원 했다가 전과, 우리 앞에서 수사 경과, 비경과 이런 거 살펴보았어요. 그런 경과를 내가 수사 경과를 한테 좋아서 했는데 너무 승진도 힘들고 조사라는 게 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전과를 할 거야. 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되시고 나면 심사에 의해서 한 12월 초쯤 3년 동안의 근무 성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무 성적에 들어가는 것은 첩보, 그리고 정보, 첩보 보고서 한 것, 그리고 사격, 그리고 상관의 근무 성적, 평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3개년 동안 토탈해서 심사로 12월 초에 결정이 나고요.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근무 성적하고 시험 성적을 플러스해서 시험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관에 특징을 시키는데요. 이것처럼 임용되시고 나서도 승진의 기회도 있고요. 정직 같은 뭐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전보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부서로. 전과도 가능한 게 경찰 조직이다.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다음 휴직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의원 휴직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휴직이 있습니다. 휴직, 의원 휴직 자기가 원해서 그게 유학을 간다든지 연수를 할지 아니면 초등 뭐 2학년 이하의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 휴직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병역, 생사불명, 이탈인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휴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직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걸 복직이라고 합니다. 직위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용권자, 임용재청권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인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성적이 불량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승진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고 봉급은 한 알만 지급되게 됩니다. 직위 해제라는 개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에 보시면 경찰 공무원 관계 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PT상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첫 번째가 당연퇴직. 거기 보시면 뭐 파산자로 자격정지상의 성의 선고를 받거나 징계에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당연히 퇴직이 됩니다. 그리고 면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원 면직, 자기가 원해서 하는 면직이 의원 면직이고요. 일방적 면직이 있습니다. 징계에 의한 면직, 징계를 받아서 직면하는 그리고 직권으로 면직되는 거죠. 그런데 교재에 보시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면직과 동의가 필요치 않은 면직이 있어요. 이건 객관식 문제로 아주 잘 나오는 것이고요. 기말고사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중에서 먼저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불필요함. 이건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정원의 개폐, 삭감한 거죠. 그리고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아니면 자격의 효력이 상실돼서 아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직을 면할 때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인격이랄지 도덕이랄지 이런 것들은 뭐랄까 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불필요한 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유입니다. 동의가 필요한 약간 책임, 능정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다투어 보아야 되는 것들은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모 박스로 해서 정년 퇴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계급 정년. 지금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의 연령 정년은 60세이고요. 계급 정년은 치안감 4년, 경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입니다. 46, 11, 14. 경정 이상 가실 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미리 대비를 하셔서 계급 정년에 나 아직 60세는 한참 남았는데 벌써 계급적으로 50 초반에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걸 좀 계산하셔가지고 승진을 하시기. 네, 그 다음 신분상의 권리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경찰 공무원이 되시면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60세 전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가 아니면 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직위 보유, 직무 집행,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무선 그리고 제복을 입을 권리도 있고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권 최소 경찰 공무원 20조에 의해서 무기를 착용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구, 수갑, 경찰봉, 포승, 방패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장구 사용의 권리도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 되시면 재산상의 권리도 가지시게 됩니다. 어, 뭐죠 이게?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보수 청구 15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빚이 많더라도 공무원 보수의 2분의 1 이상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압류 못 들어온다. 그리고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제 기억은 지금 정부법이 많이 개정돼서 금액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30년 근무하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채 출신인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이상의 연금 330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퇴직한 이후에 사망하시는 시점까지 공무원 연금도 계속 지급이 늘어납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 그리고 몸에 어디 그 상해를 입으셨어요. 이런 걸 보상 원호라고도 하고 그리고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럼 출장비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걸 실비 변상의 권리라고 합니다. 연금 청구권 여러분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장기연금은 5년, 단기연금은 3년 그 시효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가로 2번 경찰 공무원의 의무 앞에 보시는 제복도 착용하고 뭐 장구도 가지고 연금도 받고 봉급도 받습니다. 하지만 의무도 있어요. 선서하셔야 돼요. 유명할 때 선서하시죠. 그리고 늘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 그래 노출하셔야 되고 흠의 유지 제일 애매한 건데요. 싸웠어요.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엠번방 들어가서 큰일 나는 거죠. 다 흠의 유지에 해당합니다. 정주 그리고 집단 행동도 문제합니다. 이제 뭐 노조를 결성한다든지 조직을 결성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어, 경장 이상, 경사 이상은 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준수 뭐 이런 의무들이 있으니까 읽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0페이지. 여러분 교재를 조금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한번 차분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 영상을 끄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편에 나온 기출문제를 풀어주시는 걸로 공부를 마무리하셔야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만 본다고 해서 머릿속에 크게 남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본인이 암기, 복습, 문제풀이, 120페이지에 보시면 검찰 공무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랑 관련된 거고요. 법률상의 제재,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률상 제재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우리 파면부터 파면, 해임, 정직 인데요. 우리 정직, 파면, 해임을 주로 중징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 영상 준비됐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징계라는 것이 이렇게 막 책임이 이렇게 크구나 느껴봅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경 경비함 정장으로 근무하던 한 경감은 후배 한 명을 특별 승진 대상자로 추천해준 대가로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내부 감찰에 적발된 이 간부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 2월 파면됐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시인했던 경감은 반년이 지나 자신이 총대를 맸었다고 뒤늦게 폭로했습니다. 여러 명 다치는 것보다 혼자 그냥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면은 도와주고 서로 하지 않겠느냐. 서장을 비롯한 상관 4명에게 상납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했습니다. 서장님은 300만원, 과장님은 100만원, 그럼 훈련당 교수는 130만원 이렇게 주었습니다. 퇴직한 과장님은 50만원 주었습니다. 폭로를 결심한 이유는 30년을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저를 비난을 하고 또 소청이 끝나자마자 연락 자체도 두절시켜버리고 내부 조사 결과 훈련단 교관은 일부 혐의를 시인해 징계를 받았지만 나머지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감은 파면 처분이 억울하다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800만 원 좀 억울하네요. 네, 돈이 오갔습니다.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갑질에 대해서 요즘 하면 해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경찰 공무원 가장 중요한 게 또 음주. 파면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합니다. 파면인 경우에. 그리고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고요. 5년 미만 근무했을 때는 4분의 1을 감액해서 줘야 돼요. 해임에는 다행히 연금의 제한은 없지만 3년간 자격이 상실됩니다. 경찰 공무원 영원히 될 수 없고요. 횡령이나 형수순 등은 5년 이상입니다. 4분의 1 감액이고 5분의 1 미만은 5년 미만은 8분의 1을 감액합니다. 경직은 1에서 3개월, 보수 전액을 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개월간 승진이나 승급도 제한됩니다. 감봉은 1에서 3개월 이하이고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게 됩니다. 12개월간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견책은 과실에 대한 훈계인데요. 6개월간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라는 걸 가게 되는데요. 3일 전 꼭 도달하게 돼서 관보에 게재하게 됩니다.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일 내 의결에서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221페이지에 그 사유가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징계 양정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 업무의 매뉴얼을 따랐을 때, 공로가 클 때는 정상 창작이 됩니다. 그리고 감독자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감독자가 이거 감독할 수 있지가 않아요. 퇴근 후에랄지 기밀에 의해서 했을 때는 감독자도 정상 창작을 하게 됩니다. 징계 집행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집행하게 됩니다. 중징계는 15일 이내 의결서 사본에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서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경징계, 통지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중징계에 의하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총경, 경정, 강등, 정직의 집행은 누가 한다? 경찰청장이 한다.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원권자는 15일 내 처분 사유서 등을 징계 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그 다음 징계위원회 의결기간인데요.
경무관 이상을 징계하는 중앙자가 붙습니다. 중앙징계. 총경 또는 경정에 대한 징계는 경찰관 중앙징계. 경감 이하는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그래서 두 개는 중앙이란 말이 붙고요. 경감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구제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해요. 그럴 땐 소청이라는 걸 낼 수 있고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가능.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면 경찰청장이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결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자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국가는 그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권리에 의해서 그 돈을 환불합니다. 이걸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하느냐. 교재 127페이지에 있는데요. 법령의 적용, 증거, 조사 사실에 명백한 흠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 구성, 의결, 절차상 흠이 있는 경우,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경우에는 재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충심사나 소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고충심사는 누구나 직무 조건이나 자신의 신상문제, 갑질 당해요, 직장 내 괴롭힘 당해요, 그럴 때 신상문제가 있죠. 성추행, 성희롱 당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경정 이상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경감이하는 여기 경찰이라고 붙습니다.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구서 접수 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요. 3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소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그리고 국회, 법원 소속 공무원들은 국회사무처와 법원 행정처에 소청이 가능합니다. 소청 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에서 7명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회 2분의 1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알고 계시고요. 법관 등 5명, 부교수는 5년 이상, 법관 등은 5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요. 부교수도 5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 상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553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소청심사위원회는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 예. 소청의 절차는 일단 심사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소장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대상자가 나가서 진술을 하게 되고요. 소청인의 진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결 정독수인데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기간은 60일이고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 불이익 결정 금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본인이 정직 먹었는데 갑자기 소청심사위원회 제기해서 해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불이익 결정 금지라고 합니다. 근데 소청을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요, 행정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상자는 누구? 피고는 경찰청장이 되는 거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교재에
행정심판 전취주의라는 게 나와 있어요.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걸 행정심판 전취주의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3절을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공무원의 권리 의무, 징계사유, 소청, 고충심사위원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찰이 되시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나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충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징계사유, 파면해임, 정직감봉 이런 중징계사유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정년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공직을 떠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까지 알아보았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갑니다. 뒤에 부분에 있는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나오고요. 또 한 단원 하게 되면 더 경찰 작용법 부분, 4절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